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한울, 네, 오늘의 책 제목은 손끝의 찌릿한 매력이라는 재즈 기타리스트 유태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음악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만큼 오프닝 곡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오프닝 곡 더 프레임 소스 듣고 오시겠습니다. Want French fried potatoes, red ripe tomatoes. I'm never satisfied. I want the frame crab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ire on the side. I don't want pork chops and bacon, that won't awaken my appetite inside. I want the prim fram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ire on the side. Now a fella's really got to eat, and a fella should eat right. 5 will get you 10. I'm gonna feed myself right tonight. I don't want fish cakes and rye bread. You heard what I said. Waiter, please serve mine fried. I want the fram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ire on the side. I don't want French fried potatoes, red ripe tomatoes. Believe me, I'm never satisfied. I want the fram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ava on the side. I don't want pork chops and bacon, that won't awaken my appetite inside. I want the fram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ava on the side. Now a fella's really got to eat, and a fella should eat right. 5 will get you 10. I'm gonna feed myself right tonight. I don't want fish cakes and rye bread. You heard what I said. Waiter, please serve my fry. I want the fram sauce with the awesome fare, with your fava on the side. 네, 더 프레임 소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261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유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재즈 전문 방송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도 재즈 기타리스트 오셨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기타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 찬양팀에서 그 기타 치는 그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예,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기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재즈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그 기타 일렉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 막 락 기타를 배웠었거든요. 처음부터 재즈를 배우진 않고요. 이제 입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재즈를 처음 접하게 됐죠. 그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재즈라는 게 좀 어려운 장르잖아요. 예. 딱히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엔 예. 또 락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락이랑 재즈라는 장르 두 종류를 다 해보셨잖아요. 예. 예. 이제 두 장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느끼실 때 뭐 어떤 게 좀 더 즐겁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락이 더 재밌긴 하죠. 아, 정말요? 더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아. 연주하면 가끔씩 이제 녹음할 때나 이렇게 다른 분들 세션할 때 하긴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즉흥 연주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즈 연주는 즉흥 연주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 되게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생각할 것도 많고 이론적으로 큰 차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락이 제일 재밌긴 해요. 그럼 왜 락을 계속하지 않으시고 재즈를 하시는 힘에 이유가 붙이더라고요. 있어요? 아무래도 네. 파워풀한 네, 느낌이 맞아요. 있죠.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재즈인 건가요? 사실 쉬지 못해요. 저 머리가 아파요. 네. 계속 생각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저 맞습니다. 연주하고 있지 않을 때도. 예. 약간 힘든 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재즈는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하면 락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예.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또 학교 공부를 캐나다에서 하셨다고 예, 예. 들었는데 어떻게 처음에 유학을 가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이라는 거를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는데요. 그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캐나다에 있는 학교랑 이렇게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입 시험을 이제 그쪽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디션을 직접 보셔가지고 운 좋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한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외국으로 가셨을 때 예.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수업하는 방식이나 커리큘럼이 가장 인상 깊으셨던 수업이나 그런 스타일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한국에 있는 학교랑 외국에 있는 학교랑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쪽 음악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따왔으니까. 네네. 근데 아무래도 다른 점은 그쪽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깨는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그 이론을 좀 깨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을 직접적으로 써먹는 거라면 거기서는 이제 그거를 좀 틀을 깨는 수업을 하는데 뭐 가장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는 이제 한 음을 치더라도 그 톤을 어떻게 다르게 전달하느냐 이거 되게 말하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업이 기억나요. 예. 그때 사전 인터뷰 때 집중을 예, 예.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예, 예. 음이 달라진다는 예, 그런 같은 음을 얘기를 쳐도 이제 해주셨는데,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 네. 게 다른가를 그렇게 수업 시간 했었었는데 그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한 시간 동안 계속 그 한 음을 연주하는 연습만 하는 건가요? 어떤 그 단순한 멜로디 라인을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합창할 때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저희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악기는 그게 아니기다 보기 때문에 그걸 신체 일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수업이 지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한 시간 그걸 연주하고 나면 예. 되게 많은 변화가 있나요? 소리에 대해서? 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연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합주가 이렇게 제대로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냥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예.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예. 같아요. 특히나 저희 이제 한울 DJ가 내년인가요? 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진짜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팁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올해 12월 예. 중순쯤에 프랑스로 이제 프랑스. 가게 되는데 부럽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론토라는 데가 처음에 이제 토론토에서 한 8년, 7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민 사회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한 네네네.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 커뮤니티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생활했는데 1년 동안 아예 한국 사람들이랑 안 만났어요. 얘기도 안 하고 좀 그렇게 외국인들이랑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니까 네네 그쵸. 그래서 1년 동안은 진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생활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언어도 금방 습득한 것 같고 그쪽 현지 이렇게 친구들이나 뮤지션들이랑 많이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외로우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의지하기가 쉬운데 나중에는 좀 그게 안 오히려 좋을 수 안 있거든요. 좋게 예. 될 수도 있는. 뭐 언어를 늘리는데 제일 좋은 건 연애를 하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지만 어떻게 뭐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유태성 퀸텟으로 활동 중이신데 보통 팀이 어떻게 꾸려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를 하면서 다른 쪽에 이렇게 연주에 불려가서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뭐 가까운 지인한테 이 사람은 어떤지 그렇게 물어보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연주를 좀 들으러 간 다음에 저랑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오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한국에 온 지요? 이 팀이요? 네. 처음에 한국 와서부터 했으니까 한 5년 되게 오래된. 된 것 같은데요. 돈독한 팀이네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하지 않나요? 아니 친하긴 한데 자주 못 봐요. 사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네. 하긴 다 개인 활동을 하시면서 또 팀으로 예. 연주하시다 보니까 예, 힘들 것 맞아요. 같아요. 자주 예. 뵙는 거는. 되게 이렇게 저도 재즈를 몰랐지만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재즈는 뭐 다른 밴드나 막 락 밴드나 이럴 네. 경우 딱 팀으로 해서 맞아요. 팀으로만 이렇게 다니는데 재즈는 개인적으로도 했다가 다른 팀도 갔다가 요 팀이랑도 했다가 이게 네.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뭔가 음악도 자유로운 만큼 네. 팀의 경계도 약간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즉흥 연주에 뿌리 연주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주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랑도 많이 하고. 진짜 그게 진짜 재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바리에이션이 넓어지니까 네, 맞아요. 들으시는 곡도 되게 많아지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새롭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즉흥으로 연주가 진행돼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때도 아마 사전 인터뷰 때 그 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처음에 만난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 사람이랑 뭐 흔히 말해 케미가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연주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뭐 연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도 같이 이렇게 연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케미인 것 같아요. 그런 언어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안 맞으면 같이 연주하면서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불편하고. 네. 꼭 뭔가 재즈를 많이 안다, 뭐 연주를 많이 해봤다 수준으로 케미가 잘 맞는 건 아닌가 예, 봐요. 맞아요.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같이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연주적으로.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그래도 수준이 맞으면 당연히 연주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재즈라는 건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그 언어에 비유해 주신 게 되게 네. 좋았는데 뭔가 언어도 말을 할 때 오늘은 말이 좀 술술 나오고 뭐 음. 어제는 안 됐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기타 연주도 비슷하게 어느 맞아요.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된다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좋은 네. 비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쓰신 자작곡 중에 유럽 여행 중에 쓰신 곡이 또 있잖아요. 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라고 이제 예. 기사가 이게 참 나오던데 네 소개를 이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곡을 너무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직 녹음 못했어요. 아. 지금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제 제가 3년 전인가 2014년인 것 같은데 그럼 4년 전이네 벌써. 그 이탈리아 여행을 혼자 하게 됐어요. 이탈리아랑 이제 프랑스 쪽으로 혼자 여행을 하게 됐는데 원래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타를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분이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가지러 가려고 마침 마일리지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좀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바티칸 시티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는 있으면서 직접 보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작품 보고 그 분의 일생을 좀 들으면서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네, 말로는 좀 설명할 수 아, 없는 그렇구나. 그게 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작품이 있구나. 그걸 보고 숙소에 와서 이제 그 기타를 뭐 새로-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곡이죠. 되게 새로운 기타로 바로 만들어낸 예. 곡이네요. 예. 되게 그 기타에게는 정말 기타에게는 의미 있는 곡이지 않을까. 그랬고 되게 그 기타에 애착이 많이 가요. 그, 되게 로맨틱한 기타 같아요. 예. 직접 모시러 이탈리아까지 2년 만에 네. 2년 만에 2년을 기다려서 음. 이탈리아까지 가서 데려온 소중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그 기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예. 뭐 저는 아마추어로 그냥 조금 배웠고 하다 보니까 왜 혹시 이탈리아까지 가서 받아오시게 됐는지, 어떤 장인의 기타인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클래식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들던 그 집안에서 대대로 그런 악기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타를 제작하게 된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그 기타를 받아서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그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거죠. 막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분이랑 계속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연락하면서 그래서 주문하게 됐습니다. 네. 주문의 과정은 뭐 소재를 고르고 약간 그런 그렇죠. 건가요? 나무의 원목 아. 어떤 여기 위에 나무는 뭘 쓰고 어, 이렇게 목 부분은 어떤 나무를 쓰고 그런 걸 또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어떤 식으로. 나무였나요? 그 스프루스라는 나무고요. 옆에랑 뒤에는 메이플 나무고 어. 그다음에 목은 마호가니랑 그다음에 에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예, 소리가 많이 달라요. 달라요. 예. 그렇구나. 그럼 그것을 그 나무를 고르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제가 좀 중저음이 좀 이렇게 좀 부각된 그 톤을 좋아해가지고 따뜻하고 그런 톤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나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소리가 네, 많이 맞아요. 달라진다는 게 되게 몰랐던 사실이어서 기타를 봐도 사실 얘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못 하겠는데 네. 이제는 좀 기타를 보게 네. 되면 저 무슨 나무일까? 얘는 메이플일까?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좀- 말씀하시면 되게 또 전문가처럼 좀 보이시죠? 있어 보이나요? 네. 아, 조금 이렇게 좋은 옆에 가서 것도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얕은 지식을 얻어갑니다. 네. 그러면 보통 녹음 활동을 진행하실 때 어떤 예.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재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시에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은 그런 순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케미가 녹음으로 전달돼서 그 녹음이 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근데 다른 장르는 따로따로 녹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뭐 집에서 제가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예. 되게 따로따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사실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재즈는 따로따로는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많이 드물어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순간에 케미가 이렇게 조금 있어야 케미가 되니까. 그게 주요 그거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는 예. 한데 그죠? 제가 이제 재즈를 이렇게 아무리 방송을 하고 들어봐도 궁금한 게 끊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네. 또 이 곡을 어디 가서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재즈라는 건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건데 네. 녹음을 해놓은 곡을 하면 녹음한 곡과 똑같이 무대에 가서 연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무대에서 또 다른 뭔가의 그런 케미들이 나오는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즈 묘미인 것 같아요. 녹음을 했던 거랑 또 직접 만약에 연주를 뭐 한다고 했을 때 라이브로 전혀 다른 사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토픽을 주제를 정해놓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또 같은 주제로 또 다른 데서 다른 날 얘기하면 또 무슨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네. 재즈는 마치 대화 같은 정말 그런 되게 느낌이 아까도 언어로 비유해 네네네네네. 주셨던 네.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찰떡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유태성님의 바람끝 듣고 와서 이야기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유태성의 바람끝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바람끝 듣고 오셨습니다. 네, 듣고 오니 바람끝이라는 노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제가 2013년, 4년 네, 아마 발매를 했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됐죠. 지금 벌써 4년이 됐는데 곡은 되게 쓴 지 오래됐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예, 한 2008, 9년쯤에 쓴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묵혀두었다가 녹음을 하게 된 곡입니다. 어, 네. 어떻게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나온 노래일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걸 생각하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제 감정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냥 외롭고 그냥 계속 언제 끝날까 이런 어,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음악 제목이 생활하면서. 이제 바람 끝인 이유는 뭐 사실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그 붙여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 아니라 그래서 뭔가 바람같이 들리기도 하고 뭔가 끝나는 것 같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건데 예, 아까 제가 한울이 이 노래를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네. 한울이 막 약간 쾌백에 있는 네 갑자기 도깨비 생각이 나면서 퀘벡의 도깨비 그 드라마 도깨비 저 거기 가봤는데 약간 진짜요? 그런 퀘벡시티 저 완전 가고 싶은 느낌인 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 원래 나무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음. 많이 부니까 좀 네. 그런 퀘벡 가보고 싶네요. 그것도 되게 좋은 얘기네요.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이제 네. 전에 청소년 재즈 워크숍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뭐 옳다 그러다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특히 입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업적인 음악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 음악적인 부분이 좀 그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롭거나 좀 순수 예술 쪽에는 많이 치중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신이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좀 철학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요새 예술 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미술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냥 미술, 음악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제 동생도 미술이긴 한데 미술을 계속 하다가 학원 선생님이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입시나 이런 거에는 재능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오.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미술에서 그래도 비슷한 메이크업으로 바꿔서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진짜. 오래 해오고 좋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입시에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야 한다는 게 그 진짜 되게- 너무 안타까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거기서 바로 싹을 잘라버린다는 건 네. 되게 네. 사실 개성이잖아요. 그림이든 그쵸. 음악이든 예. 뭐든. 뭐 요새 영재발굴단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영재성이 있던 애들이 그런 입시 미술 입시 음악 하면서 맞아, 끊겨버리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피카소 같은 뭐 피카소나 고흐 같은 우리가 늘 아는 거장들의 그림만 봐도 사실은 그런 판에 박힌 느낌 전혀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막 이론적인 걸 너무 해서 입시가 끝나고
나중에 뭐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려면 그런 또 입시적인 그림의 틀을 또 깨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개성을 맞아요. 다시 찾으려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인 일이라고 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죠? 그 요즘 너무 모든 게 정형화되다 보니까 네. 이론적으로 또 만들어지고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제가 뭘 크게 뭐 가르칠 수는 없는 것 같고 같이 그냥 좀 이런 방향이 있다 좀 제시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 그 캐나다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처럼 그렇게 예. 이론을 깨는 그런 수업과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만약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아까도 기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타의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재즈라는 거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기타를 어느 기타를 쳐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되게 옛날 저희가 아는 그 전통 재즈에서는 할로바디라고 이렇게 통이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기타를 쓰곤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기타의 종류는 네. 크게 몇 가지로 기타요? 나뉠까요? 종류가 엄청 많긴 한데요. 크게는 어쿠스틱이랑 일렉 기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쿠스틱에서는 나일론 기타랑 저희가 말한 그런 통기타. 이제 나일론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나일론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일론 기타고요. 클래식 음악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재즈 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통기타는 이제 줄이 스틸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일렉 기타는 이제 전자를 앰프에 통해서 연결하는 앰프를 연결해서 거죠. 이제 예. 그럼 재즈 연주할 때도 일렉 기타도 많이 예, 많이 사용을 써요. 하죠? 예. 그럼 정말 클래식 기타든 일렉 기타든 상관없이 재즈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한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기타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보통. 제가 원하던지 아니면 그쪽 뭐나 상대방이 원하던지 그러면 오늘은 이제 통기타랑 나일론 두 개를 쓰거든요. 이따가 연주를 하러 갈 텐데 이 녹음이 끝나고 예. 아 그러면 뭐 이 곡을 할 때는 이런 기타를 쓰고 저 예. 곡을 할 때는 아. 진짜 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타를 이렇게 두 개씩 메고 다니는 건가요? 힘듭니다.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럼 혹시 기타를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4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다섯 개 있구나. 예. 원래 기타리스트들이 그렇게 다양한 기타를 가지고 사용하고 연주를 하는 편인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기타마다 또 소리가 다르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도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기타 더 많은 분들 많아요. 저보다 비싼 악기 가지고 계신 분도 너무 많고 저 그거 완전 알아요. 네. 뭔지 진짜 알아요. 진짜로. 왜냐면 취미로 제가 발레를 하는데 그 발레리나 분들은 그 발레 슈즈 네, 슈즈는 네. 비싸서 그렇게까지 못 사. 그 슈즈는 별로 이렇게 아, 그래요? 뽀대가 안 나서 그건 별로 안 사시고요. 다들 그 레오타드라고 하는데 그 네. 스커트랑 아. 위에 그 조금 수영복처럼 보이는 네. 그거를 발레리나 분들은 보통 한 개, 두 개, 뭐 검정 색깔 이렇게밖에 안 입으세요. 아 진짜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꽃무늬, 레이스, 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진짜 많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아마 그 기타도. 비슷한 예, 예. 느낌으로. 혹시 장비빨이죠? 갑자기 되게 흥분하셨네요. 발레 지금 갑자기 얘기하시면서. 너무 공감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여쭤본 게 네. 혹시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네. 특히나 더 그렇게 많은 기타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 해서 아마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되게 적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많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제가 메인으로 쓰는 악기가 있긴 하고 그다음에 일 때문에 쓰는 악기가 이렇게 몇 개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럼 가장 아끼시는 기타는 역시 그 아까 2년 역시, 전, 예. 2년 이탈리아에서 동안 미켈란젤로 모셔온 제 악기죠. 역시 그분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기타리스트로서 느끼시는 기타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손끝이 찌릿한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타가 현으로 된 악기라서 엄청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연주하면은 되게 잡음도 많이 나고 실수도 하면은 이제 연주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컨트롤하기 되게 힘든데 그만큼 이제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되게 쉬운 악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손끝이 찌릿한 아픈 매력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쳐보면은 막 굳은 살 생기고 그렇죠. 아프죠. 물집도 잡히고 그 말 그대로의 매력인 어. 건가요? 맞아요. 예. 사실 저희는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기타 쳐봤어요? 저는 기타 기타 쳐보셨다고 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어. 이제 약간 시험처럼 해가지고 이런 코드를 연주해라 뭐 이런 걸 시키셔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손가락이 여기서 안 닿는 거예요 코드가 다. 그리고 이게 꾹 눌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손끝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안 되고 또 최근에 우쿨렐레를 어. 가끔 치는데 그것도 독학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제곡 우쿨렐레 독학하셨어요? 못 쳐요 근데 잘 치지 못합니다. 그냥 치고 싶은 노래 한두 곡 정도 치는 수준인데 그게 이제 꾹 눌러서 이게 안 떠야 소리가 예쁘게 나는데 그 아픔을 못 참아가지고 그 손끝이 맞아요. 찌릿한 걸 못 참아가지고 소리가 늘 예쁘지 않게 나는 그런 딱 상태예요. 그 부분만 넘어가면 되게 재밌는데 기타.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정말 굳은 살 박히고 하는 거는 저도 학창 시절 때 그 옛날에 혹시 캐논 일렉 기타 연주 되게 예, 알아요. 유행했죠. 예. 그때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기타 그걸 치셨어요? 아니요 배우고 싶다고 네. 갔는데 저도 그거를 못 버티고 네. 나왔죠. 저와 같은 이유로 저도 기타를 샀었어요. 보통 학원에 있는 걸로 연주하면 네. 되는데 간지 좀 나겠다고 네. 굳이 기타를 사가지고 사고 역시 장비병 취미가 보통 집에 기타 하나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도 네. 그 클래식 기타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옛날에 치셨던 지금 아무도 치지 않는 네, 그런 게 있죠. 네. 장식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좋은 네. 장식이 네. 되고 있죠. 네. 장식.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예. 볼까요? 네.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엄청 사실 많은데요. 음. 되게 한 명을 꼽기가 되게 힘든데 만약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빌 프리슬리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되게 깊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되게 정적이고 좀 조용한 연주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좋더라고요. 더 많이 찾아 듣게 되고 가끔씩. 예.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이제 유태성님의 음악을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 정적이고 조용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아까 바람끝도 그렇고 예. 뭔가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받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런 정서가 저랑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이제 엊그제 네. 며칠 전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떠셨는지 네, 후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이 갔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아, 진짜. 주말에 추웠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밤 8시에 연주를 했는데 이제 낮에 연주하는 팀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맨 마지막 팀이었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막 입에서 입김이 나더라고요. 이제 좀 재즈 페스티벌을 조금 더 날짜를 당겨서 옛날에는 좀 확실히 이제 추워진 게 느껴지는 게 10월 이 정도면 그냥 선선하고 되게 맞아요. 듣기 좋은 날씨였거든요. 예, 올해 올해가 진짜 특히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유독 되게. 덥고 예, 유독 예. 춥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덜덜 떨면서 연주를 했죠. 예. 또 손이 얼면 기타는 어. 더 치기 어렵지 않나요? 예. 그죠? 추울 그래서 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빅밴드랑 같이 연주를 했는데 다들 이제 손이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저 빼놓고 저 포함해서 다 진짜 좀. 장갑을 어떻게 끼울 수도 없고 예, 장갑을 그죠? 낄 수도 없고 근데 뭐 좋았던 얘기는 없나요? 결론적으로는 재밌었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 사람들이 그 미국의 그 커티스 스타이거스라는 분이랑 같이 연주를 했는데 그분이 확실히 무대에서 확 연주를 하니까 또 확 다르시더라고요. 휘어잡는 예, 뭔가 리허설 때랑도 카리스마를 다르게 갖고 계신. 엄청 되게 큰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연주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하는 연주 얘기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끝나고 네. 대전에서 이제 그 나윤선 씨랑 같이 연주를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사실 외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세계적인 연주자들이랑도 많이 연주를 하시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따가 대전에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혹시 그럼 어떤 곡을 연주하실 계획이신가요? 모멘토 마지코가 그 울프 아키뉴스라는 기타리스트의 곡인데 되게 복잡한 곡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연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몇백 곡을 더 연주하게 되는데
그 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리허설하면서. 보통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시면 몇 곡 정도 함께 연주를 하시나요? 그게 어떤 연주에 따라 다른데 뭐 5곡 연주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연주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앞으로의 또 하나의 공연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연 홍보. 저희 제가 자라섬에서 같이 연주했던 더 재즈 앰버서더스 오케스트라라는 빅밴드가 있어요. 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빅밴드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는 빅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독으로 CJ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줘가지고 그 CJ 아지트에서 11월 11일 날 공연을 하거든요. 빼빼로데이. 예, 페페로데이 때. 아니에요. 그런 네. 상업적인 대의를 챙기지 맙시다 우리. 그런가요? 로맨틱한 그렇죠. 날에 로맨틱한 날에. 로맨틱한 날. 이렇게 예, 재즈를 들으면서 CJ 아지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공연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테마? 빅밴드 콘서트인데 왜냐면 빅밴드 공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단독으로 하는 공연이 많지가 않은데 공연 제목은 그냥 빅밴드 콘서트고요. 그 객원 보컬도 2명 오시고 예, 되게 재밌는 연주가 될 것 같아요. 빅밴드면은 악기가 재즈 같이 연주한 악기가 정말 많은 거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케스트라랑 몇 개 비슷한 소개를- 18명 오. 트럼본, 트럼펫, 뭐 색소폰, 음. 그다음에 드럼,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노래도 있고.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그런 빅밴드 예, 예.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래갖고 트럼펫 4명, 색소폰도 뭐 4명, 오. 트럼본도 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오케스트라 같네요. 그러면 그 엄청 같은 트럼본이 다 다른 소리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편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같이 같은 음을 불 때도 있고요. 아니면 화음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차되는 멜로디도 있고. 예. 뭔가 정말 이때까지 들었던 재즈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볼거리도 많고 되게 신나고 재밌는 공연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음, 앨범을 녹음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예, 앨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켈란젤로 네. 앨범을 나오는 거죠? 그 로맨틱한 스토리. 정말 진짜 빨리 내고 싶은데 이게 매년 제가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큰 편성으로 제가 좀 편곡을 해가지고 아직 녹음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꼭 할 계획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저희도 그 미켈란젤로로 그 로맨틱한 스토리가 네, 담긴 빨리 그 하고 곡을 싶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건 했는데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네네네. 지금 아마도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팀이 있는데 그쪽 팀이랑 그다음에 국악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해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확실히 혹시 정해지면은 또 네. 네. 연락 주시면 홍보해 연락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번 방송 때마다 저희가 컨셉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을 추천받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타리스트고 연주하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앨범 추천해 주시는 앨범을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추천해 주고 싶은 앨범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너무 많은데 이것도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빌 프리셀이라는 기타리스트가 같이 참여한 앨범이에요. 그 케니 밀러라는 그 트럼펫 부시는 분이 이제 낸 앨범인데 1997년도 때 그 엔젤송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곡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앨범을. 기타곡인가요? 그 트럼펫 부르시는 분이 리더라서 트럼펫 분이랑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타, 같이. 베이스, 그다음에 드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앨범을 제작한 곡입니다. 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케니 밀러라는 트럼펫. 네, 제목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엔젤송이라.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같이 들어봤으면 너무 좋았을 네. 텐데 거의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너무 아쉽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큰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제 피아니스트 비안 씨라고 있으세요. 제가 혹시 이분도 알기로는 재즈 예, 네. 재즈 쪽도 하시고 뭐 여러 장르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바로 이 뒤쪽에
집이. 아 아파트. 진짜요? 네. 딱 방송 나오시기 너무 편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모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제 성북구 사시는 분 중에는 그 드러머 서수진 씨라고도 음. 있거든요. 아마 그분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곡동인가? 그리고 또 친한 분 한 분 중에 성북에 많이 계시군요. 석계 쪽에 또 활동 많이 하는 친구인데 박종현 씨라는 피아니스트도 있고요. 지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많을 텐데 예,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건 저희가 네. 거의 지금 재즈를 이제 뭐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계속 모시고 계신데 예. 성북에 정말 재즈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더 생각하면 있을 것 같은데 어. 꽤 있을 거예요. 예, 어. 여기저기 분포해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성북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해도 될 정도로 어. 있는 게 아닌가. 원래 과거에도 성북은 예술가들이 네, 많이 살던 그쵸. 곳이었으니까요. 그쵸. 지금 현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가 역사도 이제 주로 방송을 하고 네. 하는데 정말 많으신가요? 네, 네, 성- 화가, 시인, 뭐 음. 소설가 아, 진짜요? 진짜 많으세요. 그 계속 예술과 그런 문학을 해오던 게 끊기지 않고 계속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계속 성북은 그런 성북은 분위기의 동네로 남아 있는 서가 것 정말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더로 네. 네, 이제 오늘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침이라서 처음에는 좀 약간 잠이 안 깼었는데 네, 저희도 아, 항상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유태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